안녕하세요. 끝까지 함께하는 성공법칙 강원우입니다. 자, OT를 이미 하나 찍었었는데 이번에 한번 다시 또 새로 OT를 찍게 됐습니다. 그 이유는 학생들이 이제 개학도 했고, 그리고 개학을 한 시점에서 시험을 또 봤잖아요, 모의고사까지. 그래서 학생들이 실제로 이제 수능 특강에 대해서 느끼는 그런 어떤 불안감이라든가, 아니면 내가 수능 특강을 학교에서 내신 범위로 이만큼 해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압박감 때문에 접근하는 것들 자체가 조금씩은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에 대한 걸 좀 더 명쾌하게 좀 해소해 주고, 그리고 학기가 시작된 이 시즌부터는 어떻게 공부하는 게 좋은 건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주고 좀 도움을 주기 위해서 피디님하고 얘기를 해서 한 번 더 이렇게 지금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자, 이렇게 써놨네요. 2019학년도 수능 특강, 수능을 대비하는 이제 수능 특강인데 인생 강의를 주겠습니다. 학생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고, 실제로 이 수업은 여러분이 지금까지 들어왔던 그 어떤 수업보다도 많은 도움이 되고, 그리고 정말 내가 이런 강의를 만날 수 있는 게 행운이었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는 수업이 될 겁니다. 물론 선생님이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하는 거는 일단 1번은 그래요. 철저하게 분석을 하고,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컨텐츠들을 구비를 해왔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내가 수업 준비를 되게 많이 하는 편인데 내가 수업 준비를 하는 그 양보다도 훨씬 더 많은 시간을 지금 여기다가 투자해서 수업 준비를 하고 여러분을 위해서 컨텐츠를 만들고 그리고 어떻게 전달하는 게 학생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지, 그것들에 대한 연구를 그 어떤 교재, 어떤 책보다도 많이 해왔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정말 최고의 강의가 될 겁니다. 자, 구체적으로 이제 들어가 보면 EBS를 학생들이 되게 하기 싫어하더라고. 책은 샀어. 막상 풀어봤지. 이제 지금 이 시점쯤 되면 학생들이 한 개씩, 두 개씩 풀어보고, 내가 공부를 안 하는 학생들도 학교에서 진도로 나가니까 막 풀어보기 시작합니다. 근데 문제들이 좀 쉽지가 않거든. 단어도 어렵고, 뭐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 거 있고, 심지어 해설지를 봤는데도 나는 이해가 안 가요. 막 이런 식으로 해서 학생들이 EBS를 하나 둘 놓기 시작하더라고. 근데 우리 EBS를 놓기 전에 놔도 돼요. 안 해도 됩니다. 뭐 어때? 안 할 수도 있지. 본인 인생인데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사는 거지. 근데 놓기 전에 우리 이거 한번 보고 가는 게 어떨까요? 실제로 EBS를 어떻게 수능에서 다루고 있고, 내가 EBS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만약에 한다면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고, 어떤 강의를 들어야 되고, 그 강의를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에 대해서 알고 공부를 하시는 거, 그리고 그냥 무작정 덤비는 거, 그거는 결과에서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자, 바로 들어가서 보겠습니다. EBS 연계, 팩트만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일단 첫 번째는 직접 연계입니다. 직접 연계라는 거는 그냥 쉽게 얘기하면 똑같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죠. 야, 직접 연계는 5초, 3초, 10초, 막 이런 얘기 있어요. 5초 컷, 3초 컷, 10초 컷이란 말이 있습니다. 그냥 보면 답이 바로바로 나와요. 그게 직접 연계를 내가 제대로 공부하는 이유가 됩니다. 선생님, 직접 연계가 어떤 식으로 나오는가요? 자, 실제로 이렇게 EBS에서 출제가 됐던 문항을 수능에선 이렇게 바꿔서 냈습니다. 100% 똑같이 나온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학생들이 이런 거에 집착하는 애도 있는데 그건 니네가 집착하는 게 아니고 내가 집착하는 거고 내가 분석해요. 그러니까 애들은 시간을 안 써야 되는 부분은 쓰지 않고 네 시간은 정말 금보다 중요하거든. 그러니까 여러분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내가 시간을 많이 써서 나올 수 있는 모든 케이스들의 정리를 싹 다 해주고, 나올 수 있는 것들에 대한 것들을 머리에 완전히 각인을 시켜주는 겁니다. 완벽하게 분석해서. 그게 선생님이 하는 역할이고, 그래서 내가 올해 여기 EBS랑 이 수능 특강을 하기로 계약하게 된 이유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은 나랑 하는 이 칼분석 EBS 수능 특강 하나면 내신부터 수능까지 완벽하게 다 끝날 겁니다. 자, 일단 들어와서 보자고. EBS에서 실제로 이렇게 문장 삽입으로 출제됐고, 또 장문으로 출제되고 주제로 출제했던 문제가 이렇게 빈칸으로, 지칭 추론으로, 어휘로, 무관한 문장으로 출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문이 그냥 똑같이 나왔어요. 주제 문제에 나왔던 게 빈칸만 뚫려가지고 시험에 출제됐던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내가 이거 공부를 만약에 제대로 했다고 하면
그리고 수능에 나오는 출제 포인트들, 핵심 어들이 정리가 제대로 됐다고 하면 이거 문제 10초 안 걸립니다. 근데 희한한 건 뭔지 알아? 지금 이렇게 직접 연계되는 문항들은 다 난이도가 높아요. 그러니까 EBS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에서 대놓고 준 거야. 학교 내신 시험 범위처럼. 여러분, EBS 공부는 해야 됩니다. EBS 공부를 한 자는 반드시 수능에서 좋은 점수를 받는데 유리한 위치에 있을 겁니다. 라고 준 거예요. 근데 왜 안 하니? 물론 안 할 수 있어요. 본인 판단이니까. 근데 우리 애들은, 내 애기들은 꼭 하시길 바랍니다. 다 3점짜리 문제고 2점짜리가 하나 출제됐다고 하더라도 다 난이도가 높은 파트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직접 연계 공부를 제대로 학습하시면 이거 하나는 의미가 없어요. 어법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 나머지 2개, 4개, 6개에 해당하는 이 학생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순서, 문정 삽입, 빈칸 파트는 끝나게 돼요. 그리고 그걸 내가 끝내줍니다. 실제로 직접 연계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작년 9편 같은 경우에 선생님 EBS를 듣는 학생들이 해마다 가장 많은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9평 시험 얼마 전에 애들한테 얘기했어. 이거 중요해. 순서별 문제로서 A 여기서 나오고 B 여기서 나오고 C 여기서 나오고. 근데 그거 그때 똑같이 나왔어요. 빈칸 여기 중요해? 빈칸이 똑같이 나왔어요. 어휘 문제 여기가 중요해. 그거 똑같이 나왔어요. 그걸 찍는 게 아니야. 뭘 잘 모르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지. 시험에 뭐가 나올지 어떻게 알아? 아니, 시험에 뭐가 나올지 왜 몰라? 각 지문별로 논리적으로 중요한 포인트들은 정해져 있습니다. 지문을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이 없고, 지문을 분석할 만큼 시간을 투자하지 않고, 지문을 분석할 만큼 그렇게 인력 투입이 안 되기 때문에, 다 돈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걸 못하는 거예요. 모든 게 갖춰져 있지 않으니까. 수능 지문 허접하게 출제 안 됩니다. 반드시 논리를 갖고 만들어지고 그 논리에 의거해서 정답이 나오거든. 그걸 배우시라고. 그러면 점수가 바뀝니다. 간접 연계도 또 어설프게 접근하시면 별로 의미가 없고 그냥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간접 연계 여기 열문항을 써놨는데 열문항 간접 연계는 사실 의미는 없어요. 왜냐? 여기 18, 19번, 그 다음 24번부터 27번까지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여기 있는 건 어차피 정답률 90% 가까이 나오고 딱히 학습을 하지 않아도 빠른 시간 안에 정확하게 풀 수 있는 파트입니다. 보통 여기서는 긴장을 줄여주기 위한 문제가 출제가 되죠. 그래서 큰 의미가 없고 여러분이 혼자 그냥 문제 풀어보시는 정도도 충분합니다. 그러면 어떤 우리가 의미를 가질 수 있느냐? 이거예요. 자, 실제로 빈칸 추론, 장문, 빈칸, 문장 삽입으로 나왔던 문제가 간접 연계로 출제가 됩니다. 간접 연계라는 말이 선생님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이런 거 얘들아. 간접적으로 연계가 되는 거야. 제일 쉽게 예를 들어보면 이런 겁니다. 선생님이 딸기 되게 좋아하잖아? 딸기를 가지고, 오늘 옷도 딸기네요? 딸기가 건강에 좋다? 비타민이 많아서. 이렇게 얘기했어. 그거를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대학 교수님이 쓴 거야. 한국에서. 근데 그 지문의 그럼 주제가 뭐야? 딸기는 건강에 비타민이 풍부하기 때문에 좋다라는 게 주제문인데 그걸 바꾼 거야. 그 논문을 아프리카에 있는, 나 잘 모르겠지만 아프리카의 유명한 대학의 교수님이 썼던 글로 바꾼 거예요. 우리는 딸기가 나오진 않지만 딸기는 건강에 대단히 좋습니다. 비타민이 많아서 라고 결론이 나온 거예요. 야, 주제 바뀌어요? 안 바뀌어. 선생님, 그럼 어떤 효과가 있죠? 이런 겁니다. 제일 중요한 건 지금 작년 수능부터 여기 주장, 요지, 주제, 제목 그 지문의 난이도가 올라왔어요. 지문 난이도가 올라왔거든. 평상시에 좀 쉽게 나올 때보다 여기 난이도 정답률이 떨어졌습니다. 너희가 문학, 예술, 철학 이런 지문 나오면 문제 잘 못 풀잖아. 어렵죠? 어려운 지문 나오면 이게 도대체 주제가 뭐야? 그걸 못 찾고 해석도 잘 안 돼요. 근데 이미 한번 봤던 지문이고 그게 연계돼서 동일한 주제로 출제되는 거거든. 주제가 동일하다고. 시간 차이 진짜 많이 나요. 여러분이 10초, 15초 컷이라는 말을 할 수 있는 이유는 여기에 나와 있는 학습을 제대로 간접 연계에 대한 대비하는 학습을 동시에 같이 진행을 하면 여기 있는 게 저절로 해결이 되는 겁니다. 간접 연계라는 건 그래서 의미가 있는 거고 어려운 문제를 맞닥뜨렸을 때 내 체감 난이도를 낮춰줘요. 자신감을 올려줍니다. 그리고 시간을 줄여줘요. 시험장에서는 부들부들 떨거든, 심한 애들은.
긴장하거든. 네 인생에 처음 보는 애들이 대부분이잖아. 긴장한단 말이야. 근데 그 긴장감을 낮춰준다고. 실수를 줄여주고 내가 문제에 대해서 자신 있게 풀 수 있게 해준단 말이야. 이거 학습 꼭 하셔야 됩니다. 간접 문제 간접 연계 실효성 선생님 얘기했어요. 많이 바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이 도표 빼고요. 4개 문제는 여러분이 직접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케이? 시간 단축과 현장 체감 난이도를 낮추면서 내 자신감 올려주기 때문에 다른 문제들에 대해서도 내가 풀이에 확신을 갖고 풀 수 있게 도와줍니다. 엄청나게 그게 큰 거예요. 자, 그 다음 연계 난이도 그럼 과연 어떨까? EBS 연계 근데 쉽지 않아요? 뭐하래요? EBS 원래 쉬운데? 안타깝지만 정반대인데요. 자, EBS 작년 기준입니다. 탑3 문항이 EBS 연계였던 건데 이거 되게 골 때리는 수치입니다. 정답률이 32%였어. 야, 32%면 거의 만점자 구분하는 문제라고 얘기하거든. 정답률 32%면. 근데 거의 맞춘 애들이 없는 문제가 EBS 심지어 직접 연계였다고.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죠. 내가 잘랐던 순서대로 그대로 똑같이 시험에 나왔다고.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지문들의 논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꼭 그걸 외워서 푸는 게 아니라 그런 논리들을 학습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풀 수 있는데 안타깝지만 시험 보면 줬는데도 애들이 무시하는 거예요. 연계는 무슨 연계야, 뻥이지. 사실 애들의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얘기를 들어가지고 학습이 제대로 안 됐던 거죠. 듣기 좋은 얘기 듣지 마세요. 항상 편한 거는 귀에 잘 들려. 공부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는 너무 귀에 쏙쏙 박히죠. 근데 이것도 해야 돼, 저것도 해야 돼, 이런 얘기는 듣기가 싫어. 너한테 약이 되는 걸 드세요. 독이 되는 걸 먹지 마시고 맨날 꿀이랑 설탕 당장 눈앞에 단 거 먹지 마시라고. 이렇게 해야 될 건 하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그 다음 정답률 40%가 어휘 문제였는데 애들이 또 착각하죠. 어휘 문제가 EBS 연계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단어만 외우면 되지. 안타깝지만 아닙니다. 어휘 문제는 최근 완전 빈칸 추론 문제로, 즉 문장 간의 논리 구조론 문제를 물어보는 출제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연계에 대한 대비 학습을 하시면 어휘 문제 완전 껌입니다. 10초 15초 아니면 끝나요. 단어를 얼마나 내가 완벽하게 많이 하냐의 문제가 아니라고, 논리를 물어보는 형태로 문제 트렌드가 바뀌었습니다. 자, 애들이 물어보더라. 선생님, 저는 몇 점인데요. 제가 EBS랑 수능 공부, 애들이 이렇게 구분하는 애들이 있더라고. 그래서 좀 쉽게 얘기하면 연계, 비연계 공부 어떻게 해야 되고 시간은 얼마나 투자해야 됩니까? 그래서 네가 원하는 대로 그냥 구체적으로 써봤습니다. EBS 수능 특강에 암기식으로 올인하는 학습은 자폭하는 겁니다. 내가 고속도로에 맨몸으로 그냥 뛰어드는 거랑 똑같아요. 절대 이렇게 학습하지 마세요. 어떤 경우에도 이거는 패망의 지름길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건데? 나 마음 너무 급한데? 아, 이미 지금 막 꽃이 피고 날씨가 더워지고 있잖아. 그리고 모의고사 봤는데 이미 나 망했는데 어떻게 해요? 불안한데? 학교에서 내신 들어간다고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미안한데 개념 공부 안 하고 얘들아 그냥 문제만 풀잖아? 양치기 막 하잖아? 점수 똑같아요. 안 그래? 여러분 고1 때 등수랑 지금 고3 때 등수랑 비슷하지 않니? 공부는 했잖아. 몇 글자라도. 문제 계속 풀어왔잖아. 그치? 근데 너만 풀어? 남들도 풀거든. 너만 실력 올라가? 난이도도 올라가거든. 너만 단어 외워? 단어 범위도 늘어나거든. 더 문제는 6평 때 재수생, 삼수생 보다 내려옵니다. 그들이 이기기 쉽지 않아요. 결국은 문제를 많이 푼다라는 건 그냥 내 점수 확인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공부해봤자 나아지는 거 하나도 없어요. 분명 여러분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소리만 듣는 것뿐이지. 팩트를 들으세요. 귀를 열고. 그러면 인생이 바뀝니다. 절대로 이런 식으로 문제 풀어대는 건 점수 오르지 않습니다. 마음 조급하게 가질 필요 없어요. 선생님이 강의를 최대한 줄였습니다. 나는 일단 여러분 알다시피 다른 쪽에서도 지금 수업을 하고 있죠. 온라인도 뭐 오프라인 현장에서도 많이 하고 있고 시간이 사실 제일 중요하죠. 특히나. 그래서 나도 시간에 목숨 거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수능 본다고 8년을 날렸어. 나는 시간에 목숨 건 사람이야. 그래서 줄일 수 있는 모든 시간은 최대한 줄이고 점수 올릴 수 있는 모든 점수는 다 끌어올리는 게 내 수업의 특징입니다. 아는 친구들 알겠지만 내 수업은 기본적으로 다 짧아요. 어떤 선생님들보다도. 근데 희한하게 점수는 미친듯이 올랐다고 하죠. 막 애들이 심지어 저게 말이 돼? 다 올렸다는데 30점이 올랐대. 수강후기 들어서 보세요. 조급한 마음 버리시는 겁니다. 33강 안에 내신과 수능이 다 끝납니다. 가장 빠르고
여러분이 가져갈 수 있는 가장 완벽한 것들 다 준비해 놨습니다. 자, 점수로 구분해 봤습니다. 80점 이상이고 내가 아직은 좀 안정적인 1등급 좀 자신이 없다라는 친구들은 이렇게 공부하시는 게 좋습니다. 6평 전까지 내가 80점에서 90점 왔다 갔다 한다라는 친구들은 사실 개념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지금 아니면 어떻게 보면 고칠 시간이 없을 수도 있어요. 아직 시간이 있습니다. 꼭 지켜주세요. 여러분의 점수를 위해서 반드시 EBS 하셔야 됩니다. 내신 시험 범위잖아. EBS 하시고 여기서 더도 말고 딱 개념학습을 하루에 1시간만 해주면 됩니다. 하루에 1시간씩만 개념학습을 해주세요. 그리고 이것도 매일 하는 게 아니라 얘들아 주 5일만 하세요. 토요일, 일요일 빼고 하루에 1시간씩만 공부하시면 됩니다. 반대로 주말에 몰아서 하셔도 되고. 그래서 이렇게 개념학습이랑 EBS를 병행하시는 겁니다. 됐어요? 하루에 1시간입니다. 그거는 하세요. 자, 그 다음 65점에서 79점 정도 됩니다. 여기도 이제 심각한 라인에 들어왔는데 개념학습 1시간 해가지고 사실은 뭐 바뀌는 거 없습니다. 지금 이 정도 점수 때는 지금 모의고사가 그렇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현재 시험을 내가 점수를 이렇게 받는다라는 건 아예 지금 베이스가 없다라는 얘기거든. 이런 학생들은 베이스를 반드시 잡으셔야 돼요. 근데 이제 내신에 들어가고 하니까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EBS 공부를 하시되 개념학습을 하루에 2시간 정도를 하세요. 선생님 제가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모의고사가 안정적으로 80은 넘어야 됩니다. 80은 넘어서 그 80점 이상을 찍었을 때 시간을 이렇게 1시간으로 줄이세요. 됐습니까?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 시간이 많이 가는 거 아니에요? 순간 욕할 뻔 봤어요. 공부하는 시간이 보통 학생들이 학교에서 수업 듣는 시간 포함해서 10시간에서 12시간 정도 나오죠. 더 독하게 하는 애들도 있지만 10시간에서 12시간 정도 나오는데 그 중에 2시간이라고 해봤자 6분의 1입니다. 메인 과목이고 여러분이 수능을 최저 학력 기준으로 많이 사용하게 될 텐데 수시 때문에 거기서 핵심이 됩니다. 유일하게 1등급을 쉽게 받을 수 있는 과목이에요. 2시간? 6분의 1도 안 한다고? 10분의 1도 안 한다고? 말이 안 되죠. 반드시 이 시간은 투자하셔야 됩니다. 자, 선생님 근데 여기는 뭐예요? 내가 좀 쓰기 민망해서 안 썼어요 얘들아. 65점 이하는 선생님 어떻게 해요? EBS 하지 마. 너 EBS 할 때 아닌데. EBS를 하지 마시고 잠깐만 참아줄래요? 딱 2주만. 딱 2주만 잠깐 퍼지. 2주도 안 되면 딱 일주일만. 일주일만 개념학습에 몰빵하세요. 하루에 3시간씩 일주일만 개념학습에 20시간. 그러면 기본 개념 다 잡힙니다. 그리고 나서 EBS를 하세요. 정말 도움 한 개도 안 됩니다. 내가 EBS에서 수업을 하고 있잖아. EBS 교재를 가지고. 그리고 강의도 엄청 많이 올리고 있거든. 근데 하지 말래. 왜? 너를 위해서. 내 입장에서는 네가 내 걸 만들었으니까 죽어라 열심히 했으니까 보는 게 좋겠죠. 근데 아니야. 대학 가야지. 65점 이하? 얘기했습니다. 하루에 3시간씩. 그리고 공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으면 얘들아 수강호기 게시판에다 글 올려주세요. 그러면 친절하게 어떻게 공부하는지 알려드립니다. 혼자 하지 마시고 옆에서 너 도와주려고 여기 왔잖아. 귀찮아요? EBS만 할래요? 노노라고. 알겠죠? 65점 이하의 친구들. 자, 내가 개념 공부하라고 했는데 또 어떤 애들은 분명히 말 안 들을 거야. 점수가 어설프게 된 애들, 어설프게 뭐 한 2등급 정도 된 애들이 제일 말 안 듣는데 선생님이 애들 가르친 게 10만 명이 넘어요. 온라인 다 포함하면. 근데 그렇게 애들 많이 가르쳤는데 결국은 성공하는 애들은 이런 루트를 따라가고 망하는 애들은 이런 루트를 따라갑니다.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EBS만 공부하다 보잖아. 개념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그럼 단어 찾다 끝납니다. 진짜 어려워요. 두 번째, 문장 해석 잘 안 돼요. 내용이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문장 호흡이 엄청 길어졌어요. 그래서 애들이 해석 분석하고 맨날 끊어읽기 하고 그거 하다가 끝나요. 논리를 가지고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논리는 머릿속에 없고 그냥 문장 해석만 하고 있는 거. 뭐 강조구문이 어쩌고 준동사 해석 어떻게 하고 맨날 이런 것만 보고 있는 거야. 수능 봐야 되는 애들이. 그리고 너무 슬픈 게 지문 구조랑 국어적인 의미 파악이 안 됩니다. 지금 여러분이 아무리 안 풀었어도 뭐 한 수특 영어, 지금 이 OT는 수특 영어 독해 연습까지 다 포함되는 OT인데 영어 한 3강까지는 풀어봤겠죠? 거기 보시면 유추적 사고라는 게 나와요. 무슨 말인지 압니까? 자의적 상징이라는 말 무슨 말인지 알아요? 모르잖아. 그런 말들이 나와 있어요. 한글로 줘도 모르는 얘기들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런 거 파악하다가 시간 다 가는 거야. 개념 없으면 진짜 사상도 언제 무너질지 모릅니다.
자, EBS 수특 목적은 이렇습니다. 일단 유형별로 수특이 정리가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유형별로 내가 독해 개념에 대한 학습을 하셔야 되고, 그래서 연계, 비연계 상관없이 모든 문제 풀 수 있는 능력을 갖추세요. 그 다음에 올해 2018학년도, 29학년도 수능특강 문제집 상당히 좋습니다. 이거보다 좋은 문제집을 아직까지 못 봤어요. 시중에 나온 모든 문제집은 싹 다 수거해서 항상 나오자마자 다 풀어보거든. 근데 이런 문제집 없어요. 가장 좋은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이 갖고 있는 개념을 실제 연습해보고 체화해보는 단계를 거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실제 연계에 대한 학습만 하는 게 아니라 비연계에 대한 대비까지 완벽하게 같이 이루어지게 될 거예요. 자, 그렇게 보시면 되시고, 그리고 이 선생님이 수업을 하면서 내가 지금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이유는 선생님이 수업을 하면서 이런 것들을 다 녹여놨습니다. 여기까지는 EBS 교재 자체가 워낙 우수한 거고, 그 다음 EBS를 이제 결국은 학생들이 학습하는 가장 욕심내는 부분은 이거죠. 직접 연계되면 어떻게 나와요? 간접 연계되면 내가 어떻게 공부해야 돼요? 그거에 대한 대비 선생님이 다 해줍니다. 선생님이 적중률 3년 연속 1위였습니다. 내가 수업을 하는 곳에서 전년도에도 하반기에 수강생들이 가장 많았습니다. 왜? 들으면 문제가 풀려요. 그거를 EBS에서 올해 무료로 다 제공합니다. 그러니까 굳이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돈 쓰고 그럴 필요 없어요. 가장 좋은 교재, 가장 좋은 수업을 이곳 EBS에서 무료로 끝까지 같이 제공하고 함께 할 겁니다. 그냥 이거 들으면 끝나요. 수능, 내신, 시험 나올 수 있는 모든 포인트들 전부 다 스피드 정리해 줍니다. 그리고 그 내용들이 되게 빠른 속도로 머리에 착착착 쌓이게 될 거예요. 그리고 부가 자료들이 나갈 겁니다. 내신형 정리가 있고, 그리고 내신 대비를 위한 비밀 노트가 계속해서 조금씩 업데이트되고 여러분한테 제공이 될 겁니다. 자, 칼분석 수업의 구성은 이런 식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수능 실전력 강화하기 위한 독해 개념 수업이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연계, 비연계에 대한 학습을 같이 하셔야죠. 교재 하나를 가지고 모든 걸 다 끝내는 형태로 공부하는 게 좋습니다. 완전 학습하세요. 그걸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문제들 자체의 답의 논리적 근거들 같이 찾아갈 거고, 아까 얘기했다시피 연계, 직접이든 간접 연계든 나오는 모든 형태들을 정리를 같이 할 겁니다. 수업은 실제로 이렇게 생겼습니다. 선생님이 각 지문의 키워드를 추출해서 1차 메인 아이디어 정리를 해주면서 여러분하고 간접 연계에 대한 학습 시작하게 될 거고, 그리고 이렇게 플로우를 정리를 해줍니다. 실제로 여러분이 시험 직전 연계를 보게 됐을 때 순서 배열, 문장 삽입, 빈칸 이런 부분들을 학생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지문에 대한 파악이 잘 안 돼서, 그래서 그것들을 전부 다 핵심 포인트 위주로 플로우 정리를 해줍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키가 되는 것들에 대해서 전부 다 형광펜으로 수업 때 따로따로 정리를 해줘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직접 연계, 간접 연계 학습이 같이 이루어지게 될 거고, 그게 끝나고 나면 각 문제마다 어떻게 정답이 나왔는지, 실제 그 EBS에서 문제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수능에서는 어떻게 만들어질 건지, 내가 무엇을 학습해야 되는지에 대한 학습 같이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정답, 답의 논리적인 근거 같이 한번 확인해 볼 거고요. 이게 끝나고 나면 실제 우리가 영어로 된 시험 지문을 보게 되죠. 거기서 키워드들, 그리고 논리 구조상 중요한 것들, 시험에 나올 수 있는 주요 포인트들 여러분하고 같이 학습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을 통해서 여러분은 내신과 수능에 대한 모든 대비가 다 끝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자료실에 이제 비밀 노트라는 것들이 이제 제공이 내신 기간 정도쯤 해가지고 제공이 될 텐데, 이런 건 이런 겁니다. 학생들이 내신 기간에 제일 필요한 것들이 있어요. 선생님이 이제 현장에서 여기저기 뭐 고3 애들 내신부터 시작해서 계속 오랫동안 관리를 해오고, 그리고 내가 이제 개인이 아니고 그냥 또 조그만한 연구실 그런 형태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우리가 회사로 움직이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자료가 나가는 것들은 전부 다 뭐 스카이 영어 전공자들, 뭐 석사, 박사 그런 사람들이 자료들을 다 분석하고 그것들을 확인을 해서 가장 검증된 자료들이 여러분한테 제공이 될 겁니다. 그리고 시험에 가장 많이 나왔던 것들, 그래서 시간 낭비, 여러분한테 시간 낭비를 최소화시켜주는 형태로 학습 진행이 될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 좀 이렇게 필요한 대로 받아가서 여러분하고 도움되게 자료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 얘기가 되는 거고, 딸기팸이라는 거를 애들이 계속 많이 물어보는데, 딸기팸은 뭐냐면 내가 그냥 딸기를 좋아하니까 오늘 또 딸기 하잖아. 이 딸기팸이 이런 거예요. 그냥 선생님이랑 조금 더 이렇게 가까이 소통할 수 있고 내가 조금 더 챙겨줄 수 있는 거,
뭔가 여러분이 활동하고 이런 건 없습니다. 뭐 그런 거 물어보는데 제가 활동해야 되는 거 있나요? 뭘 활동하니? 활동하는 건 없어요. 그냥 정기적으로 한 번씩 선생님이 필요한 것들 여러분한테 제공하고 그리고 뭐 자료 같은 거 주고 뭐 그런 시간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수특 진행할 때도 딸기편 오픈하는데 그때 그냥 신청해가지고 자료 받아가고 그렇게 하시면 돼요. 개념학습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모르겠습니다라는 질문을 진짜 너무너무 많이 해요. 그리고 지금 선생님이 인스타에서 애들 라이브 방송으로 애들하고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이 별로 없으니까 현장이 우리가 아니라서 그래서 그렇게 소통을 하는데 똑같은 질문 너무 많이 해가지고 지금 아예 그냥 이제 올려놨습니다. 공지사항에다가 자가진단 체크표를 올려놓겠습니다. 이걸 다운 받으셔가지고 그 본인 항목에 대해서 체크를 하시면 돼요. 그 체크를 하시고 그 체크를 하다 보면 이렇게 정리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선생님이 올려놓겠습니다. 학습하는 거. 자세한 건 여러분이 직접 보세요. 듣기 몇 개 틀렸는지에 대해서 어떻게 학습하는지를 올려놓을 테니까 그거 참고하시고 또 어휘도 선생님 저는 어휘 몇 개씩이나 외워야 돼요. 저는 어휘 외우는 게 너무너무 싫어요. 막 이런 애들 있잖아. 그래서 이것도 구체적으로 정리를 해놨습니다. 한 지문당 모르는 단어가 6개 이하일 때랑 7개 이상일 때를 구분해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놨으니까 참고하시고 독해도 자 정리 이렇게 해놨습니다. 여러분이 해석 자체가 안 되는 애들은 해석력 강화하는 학습을 먼저 하시는 거고 나는 영어가 너무 어렵습니다.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예 모르겠어요. 그런 경우에는 특정 부분에 대한 학습을 하시는 게 아니라 독해 전반에 걸친 한 번에 통합된 수업을 먼저 하시는 거예요. 내가 60에서 80점 점수가 왔다 갔다 한다. 감으로 풀고 나는 등급을 무조건 올려야지 수시로 대학에 갈 수가 있다. 최저를 맞춰서. 그러려면 감독회를 없애야 됩니다. 수능형 논리랑 구조학습이 여기는 취약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강화시키면 되시고 나는 기본은 되는데 안정적인 1등급이 안 되고 답에 확신이 없습니다라는 친구들은 좀 더 어려운 기출을 가지고도 더 디테일한 개념학습도 같이 학습하시는 게 좋습니다. 독해는 괜찮은데 빈칸에 자신이 없다는 친구가 상당히 많죠. 이런 질문 되게 많이 하던데 빈칸은 감으로 푸는 게 아닙니다. 읽어보고 그럴듯하고 찾는 게 아니라 답의 논리적인 근거를 찾는 거예요. 수능에 정답이 있죠. 뭔 말도 안 되게 읽어보고 답이 안 되면 뭔 말인지 모르겠어? 그럼 다시 읽어. 뭔 말인지 몰라? 다시 봐. 장난해요? 수능 문제풀이 시간 90초입니다. 그렇게 문제 푸는 거 아닙니다. 정답의 근거가 있어요. 수능보다 논리적으로 나올 수 있는 문제 없어요. 시중에. 그래서 빈칸 자체의 논리를 좀 개념학습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시고 좀 더 구체적인 거 만약에 더 필요한 게 있다고 하면 질문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2019학년도 수능을 대비하는 수능 특강 OT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진행하는 건 두 개 다 33강 정도 되고 그리고 그 33강 안에 아까 얘기했다시피 내신과 수능에 대한 대비 철저하게 진행이 됩니다. 선생님 강의가 조금 적은 거 아니에요? 아니, 내가 원래 수업을 하던 곳에서는 20강도 안 되게 수업을 했습니다. 엄청나게 자세하게 수업이 진행이 되고 연계든 비연계든 모든 걸 커버하기 위해서 수업 강수를 이렇게 늘리는 겁니다. 원래 시 쓰는 게 어렵다고 하죠. 소설보다. 줄인 상태에서 많은 것들을 전달해야 되니까. 이 수업 가지고 차고 넘칩니다. 그리고 나머지 시간들은 다른 과목 공부하세요. 그리고 나는 다른 거 필요 없고 선생님 수업 듣고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문제가 풀리고 영어에 자신감이 생겼고 대학 갈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겨서 공부를 하고 싶다는 의욕이 들었어요. 여러분이 그런 글, 그런 말 해주면 내가 올해 EBS에서 하는 거 모든 이유 그리고 그 보람 다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열심히 하시고 우리 긍정적으로 그리고 너는 반드시 성공할 겁니다. 우리 내년에 빛이 되어서 꼭 얼굴 보는 시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수능 특강 OT 여기까지 하시고 우리 수업 때 뵙도록 할게요. 고생 많으셨습니다.